인테리어가 거의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볼 곳이 거의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카페토를 들춰보니까 장판이 물에 불어서 아예 들려있더라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인테리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테리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인테리어는 되게 단순해요. 집을 예쁘게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면 보시면 구조상으로 방 2개, 거실 하나를 대부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방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취방 꾸미듯이 꾸미면 됩니다. 거실은 공용 공간이니까 TV 놓고 소파 놓고 식탁 놓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또 작은 방에는 뭐 침대 2개씩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인테리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5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에서 인테리어 하실 때는 주방과 욕실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사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거든요. 다른 곳은 그냥 카페트 깔고 쓸고 닦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욕실이 더러우면 아무래도 우리는 숙소로서 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좀 불편해 하시겠죠. 욕실은 최소 200만 원 정도 다 덧방하고 도기 싹 다 바꾸고 이런 거 200만 원 정도 들고요. 주방 같은 경우도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욕실과 주방이 깨끗하면 돈이 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에 누수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거는 인테리어가 거의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볼 곳이 거의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카페트가 덮여져 있어서 제가 몰랐는데 그 카페트를 들춰보니까 장판이 물에 불어서 아예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쓰시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원래 그랬고 자기네들은 덮어서 써서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곰팡이도 쓸었고 아예 막 눅눅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그냥 덮어놓고 쓰는 거는 그 눅눅한 냄새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수 있나요? 여쭤봤을 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냐 하셨을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도 이제 들춰보세요. 저도 이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는지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꼭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누수 같은 게 있다고 만약에 그런 집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세 번째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 전에 사시는 분들이 이 누수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집주인분에게서 책임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이 집을 월세를 주고 사는 거잖아요. 공짜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누수, 배관 문제, 보일러 문제 이런 것들은 집주인이 해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건 배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다행히도 배관이 터지거나 이런 큰 공사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단차가 있었어요. 여기가 2층이 아니고 최꼭대기 3층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그냥 거실보다 단이 더 높은 거예요. 아마 이 밑으로 배관도 들어가고 살개도 깔고 이러면서 단이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위에 물이 좀 튀어나오고 밑에 아래 방수가 잘 안 돼 있어서 넘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바닥에다가 방수제를 바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수제가 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막 300만 원 돈 이렇게 안 들어서 화장실 공사하면서 한번 바르는 걸로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하셔서 꼭 해결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월세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에어비앤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 층간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만약에 이 주택 바로 1층에 다른 분들이 산다면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거실에 식탁을 두고 TV를 두면 이쪽에서 더 소음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다 열려있는 좀 공간보다는 방으로 해서 조금 그거를 좀 완화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는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한 슬리퍼, 좀 슬리퍼를 위해서 신을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카페트를 좀 까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면 인원을 좀 적게 박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팅을 할 때 좀 머리를 써야 된다. 그리고 5번째,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죠.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천장에 있던 조명을 다 떼고 다른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백색 등으로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뜻한 좀 공간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주광색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좀 들어왔을 때 환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백색 등을 썼고요. 대신 무드 등으로 이곳저곳 노란색 빛의 따뜻한 조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 현황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찍어왔어요. 우선 저는 3층이고요. 대신 좀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위치가 좋은 편이고 들어왔을 때 원래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만큼 되게 지저분하고 공돈이 안 돼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실도 이렇게 바뀌고 주방의 싱크대도 싹 철거해서 다른 걸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공사하세요 라는 마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서 이렇게 장판을 드러냈더니 뭐 누수 자국이 있었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더럽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한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세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 인테리어 가격은 이런 식으로 좀 들었고요. 여기에서 집기들은 이미 원래 있어서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컨디션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한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실 때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자는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정하지? 하셨을 때 또 그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인테리어 컨셉은 핀터레스트랑 오늘의 집 사이트를 좀 참고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인테리어 업자분들 찾는 거는 숭고랑 인기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요번에 여러 공사를 해보면서 좀 손품을 팔고 좀 지인 추천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번 공사는 지인분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만족하고 스트레스 없이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 하고 대신 손품 발품을 파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저의 진짜 진행하고 있는 과정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서 빠른 기간에 세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이야기였고요. 생각보다 저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진행도 차착착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세팅을 하고 매출까지 올리는지 다음 편에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바로 에어비앤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그 편으로 또 만날게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